안녕하세요. 명명입니다. 이번 3D 맥스 시간에는요, IS 조명 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블로그에 보시는 것처럼 빛의 형상을 벽면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IS 파일을 사용해서 작업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따라 하실 때는 첨부 파일, 블로그에서 첨부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효과는 실내 투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마스터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명 설치부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조명 설치는 포토메트릭 타입에서 타겟 라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조명이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왜냐면은 지금은 파일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빛의 형상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스 파일을 적용해서 실제 이렇게 좀 잘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가 여러분들이 이 머리 부분만을 잘 선택해 주셔야지 뭐 타겟점을 선택하고 계신다든지 이러면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머리 부분만 잘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행위는 바로 라이트 디스프리션의 타입 부분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포토메트릭 웹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IS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Choose Photometric File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준비된 IS 파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SD028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이 예제에서 다운받은 IS 파일은 아마 SD028일 거예요. 자, 얘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뭔가 표시가 그래프 형태가 좀 나타나면서 여기 맥스 화면 작업 리포트를 보시면 조명의 머리 부분에 대한 모양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타입은 어떤 타입을 조명 타입을 IS 파일을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제 만들어진 타입이기 때문에 뭐 또 이런 형태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좀 해줄게요. 파일 타입을 all로 바꾸시면 얘가 이미지하고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블로그 기타 자료 게시판에 가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 타입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자, 저는 028로 계속해서 수업 내용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얘가 벽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가 좀 많이 타들어가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조명의 위치를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멀리 해볼게요.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은은하게 좀 많이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이 벽에서 떨어지는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나타나는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되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렌더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조명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겟점. 타겟은 이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가 뭐 짧게 되어
있거나 뭐 크게 길게 되어 있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대신 이 타겟의 이제 방향, 이 조명이 이제 비추는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타겟점 방향을 지정하는 데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르게 위치를 잘 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좀 더 이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 모디파이 패널에서 자, IS 파일 지정하는 방법 아셨죠? 여러분들 IS 파일 지정을 하시려면 얘부터 꼭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부분을 볼게요. 자, 바로 인텐서티, 칼라, 어테뉴에이션이라는 롤아웃 메뉴 부분인데요. 여기서 색 온도 부분과 그 다음에 조명 밝기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 색 온도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할로겐 조명 같은 경우는 보통 빛의 색상이 좀 노랗게 보이시는 거 다들 느낌 아시죠? 뭐 카페 이런 데 가셔도 그렇고요. 자, 그 색 온도를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얘가 이제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타입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웜 할로겐의 웜 얘가 이제 따뜻한 분위기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색 온도가 한 3600K 정도로 이제 잡히는 이제 조명이에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 색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색 온도를 직접 입력을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색 온도가 높아질수록 얘가 이렇게 파란 빛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색 온도가 낮아질수록 노란 빛을 띠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램프가 형광등이 보통 한 6000K 정도, 5000K, 6000K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할로겐 같은 경우는 한 3000K, 3500K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이 칼빈 이 색 온도하고 좀 영향이 있거든요. 얘가 3000K로 이렇게 노랗게 나오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필터 컬러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지정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녹색으로 나와요. 두 개가 이제 색상이 혼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RGB 컬러 혼합 형식으로. 그래서 이 색을 그대로 나오게끔 하시려면 얘가 거의 하얀색으로 색 온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한 6000K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텍 컬러에 따라서 그대로 조명 색상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따뜻한 컬러로 좀 조정을 해 줄게요. 자, 그렇게 이제 색 온도와 이제 조명 색상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을 볼게요. 인텐서티라는 부분에서 빛의 밝기를 조정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명 단위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치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수치가 커지면 당연히 빛의 밝기도 밝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 수치가 682점 얼마 얼마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2000 정도로 수치를 주게 되면은 빛의 밝기가 그만큼 밝아지겠죠. 자, 다시 기본값하고 비슷하게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이 조명에 대한 기본 밝기 수치를 여러분들이 단위에서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디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디밍에 보시면은 이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지정해 놓은 이 조도에 대한 이제 단위 이게 지정되게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비활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율로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아까 방금 전에 수치를 이제 지정했던 그 값을 기준으로 이 100%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뭐 나는 500%까지 나는 좀 세게를 조정할 거야. 그럼 비율로서 조명의 밝기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20%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연하게 빛의 밝기를 또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밍이라는 건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들 노래방 다니시죠? 그죠?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이 조도를 맞출 수 있게끔 디밍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려 가지고 조도를 밝기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식의 조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 도대체 여기 단위에서도 빛의 밝기를 조정하고 여기서도 조정하는데 도대체 뭘 쓰라는 이야기나, 뭘 쓰냐는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를 쓰셔도 돼요. 얘를 쓰셔도 되는데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비율로서 조정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얘를 이용해서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얘를 그냥 조정해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보통 쓰진 않고 이 비율에서 저는 조정해서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어떤 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편하시면 얘를 쓰시면 되고요. 이게 불편하시면 얘를 쓰시면 돼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변수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IS 조형 파일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꼭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위, 맥스에서 단위를 좀 잘 놓치시고 그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단위에 따라서 이 조도가 기본 밝기가 지금처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예 껌껌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단위 조정은 커스터마이즈에서 이제 유닛 셋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밀리미터로 미리 바꿔놨어요. 원래는 이 제너릭 얘로 돼 있어요. 제너릭 유니트. 근데 제가 매트릭에서 밀리미터로 이렇게 단위를 바꿔놨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상에서의 단위도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됩니다. 1 유니트는 미리 단위로 인식을 할 수 있게, 얘를 안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꼭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또 이 단위가 또 미터냐 뭐 센티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영향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얘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뭐 단위 설정이 아무튼 1차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링의 크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델링의 크기를 뭐 실제 단위를 잘 적용해서 작업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밀리미터 이런 단위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너릭에서 뭐 3천을 주고 막 5천을 주고 막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얘가 엄청나게 단위 변경을 했을 때 값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는 어떤 외부에서 사용한 파일을 불러왔을 때 또 굉장히 모델링이 크게 보이고, 또는 어떤 것들은 되게 작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단위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제가 보여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물체가, 얘가 엄청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 크기를 굉장히 한번 크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로 좀 과장해서 굉장히 크게 조정을 해볼게요. 자, 엄청 크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자, 이렇게 조명은 제가 조정을 안 했어요. 스케일을.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다 보는 상태로 해놓고, 자, 위치도 이렇게 위로 좀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안 보이죠?
빛이 거의 안 나타나요. 아까는 보였는데 모델링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빛이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의 밝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얘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도대체 빛의 밝기가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수치를 올리겠죠. 뭐 2000? 한번 쭉 2000까지. 자, 2000도 작은 수치는 아니죠. 렌더링을 해요. 안 나와요. 얘가 왜 안 나오지? 그러면은 또 뭐가 문제 있나? 막 여러 가지 원인을 찾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델링이 커졌기 때문에 얘도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한 2만까지 한번 줘볼게. 2만. 2만에서 나오려나? 2만도 안 나오네요. 공을 하나 더 붙일게요. 야, 지금 20만을 줬더니 얘가 지금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긴 하는 거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단위하고 모델링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얘는 제가 이제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실내 투시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마스터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또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